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있어요?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입니다. 네, 좀 10% 초과에다 포인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면적 피해율. 자, 얘가 가보니까 이제 멧돼지가 아니고 비가 많이 왔고 이양한 지 얼마 안 이양을 했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많이 왔고 물 위로 뭐가 떠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피해가 나온 거잖아요. 자, 1000제곱미터인데 뭐가 떠 있는 게, 뭐가 떠갖고 다시 이제 재이양을 해야 될 냉편이 되는 게 한 300 됐다. 그러면 뭐예요? 몇 프로 지금 피해 입은 거예요? 1000에서 300이 물에 떴으니까 300이 피해 입은 거죠. 그래서 면적 피해율이 30%니까 10% 초과했죠. 이때는 뭘 조사한다? 추가로, 그렇죠. 제2양, 재직파 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출제자가. 이렇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로 고연색 이거 저거 해서 이렇게 확인이 됐다. 조사해야 될 추가 조사 종류를 모두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랑께라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사투리 안 쓰고 그러니까요 해도 되고, 이양집합, 그다음에 제2양집합 이거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봐보세요. 자,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 이상? 그래서 내가 딱 조사해 보니까 식물체 피해율이 자, 65% 이상이다. 그럼 뭘 조사하라고 했어요? 경작 불능조사를 추가로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쓱 보니까 식물체 피해 거의 대부분 싹 죽어버렸구만. 이때는 피해 사실만 확인하고 추가로 야 경작불 한번 조사해봐. 정확하니 조사해봐. 이때 여기서 이제 경작불 조사 때 식물체 피해 65% 이상이면 경작불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이 피해 사실 때 식물체 피해 65% 이상이라고 해서 보험금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제 보시니까. 그렇죠. 자기부담 비율 초과입니다. 근데 얘는 좀 내용이 좀 허접하죠? 그죠? 얘는 뭐냐? 앞에다가 피해율이라고 했어요.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 초과시. 자, 우리가 해보니까, 야, 이거 좀 나락이, 저 벼가 이렇게 싹 몰라 비틀어져갖고 죽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다음에 수확량, 즉, 이 수확기 때, 수확량 조사하면 피해가, 여가 1000kg 지금 보험에 가입됐다면은, 수확은 한 1000kg 가입됐는데, 수확은 한 700kg밖에 안 되겠다? 그럼 뭐 피해율이 몇 프로예요? 30%잖아요. 1000kg에서 700kg 수확했으니까 몇 킬로 수확 못한 거예요? 300kg 못했어. 300 나누기 1000. 그쵸? 아, 30%. 피해율이 자기부담, 이 집은 자기부담비 20%면, 자기부담비 20%짜리인데, 내가 예측해보니까 피해율이 한 30% 되겠네? 추가, 뭐요? 수확량 조사, 수확기 때. 이때 가서, 여기는 수확량 조사를 하시오. 왜냐면 내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 해놓고, 그 텐트 치고 거기서 45일간 밥 먹고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류로 남겨놓지. 여기는 추가 수확조사 필요한 대상임 이라고 딱 남겨놓으면 다음에 수확기 되면 서류가 딱 출력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든지 누가 가서 평가를 하더라. 이렇게. 이게 피해 사실 확인조사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제 입증자료 3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죠? 제 입증자료, 기상청 자료, 농기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그 다음에 피해 농지의 사진. 기본적인 거. 제 입증자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조사. 어떤 경우에 어떤 조사를 하느냐라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봐보세요. 단, 태풍 등과 같이 제 내용이 명확하거나 태풍이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풍이 와갖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쵸? 집이 늘어나고 침수가 되고 논밭이 다 물에 잠기고 그 다음에 과수원에 나무가 뽑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그날 태풍 왔어요. 그 집 가서 막 온 동네가 지금 나무가 다 뽑히고 지금 과일이 떨어지고 그 온 뜰이 지금 저 물에 잠겨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농지는 언제 태풍 왔나요? 아까 저 집 왔잖아. 그럼 여기다가 안 할 건가? 진짜 미쳐버리지. 이건 정신 나간 평가사잖아요. 그때는 왜 태풍이 따라서 오케이. 얘는 피해 사실 하긴 필요 없다. 바로 수확량 조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태풍 등 재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별도로 피해 사실 조사 할 필요 없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조사를 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한번 넘겨봅니다. 자, 2양 집합을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거 우리 보험기관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2양. 벼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벼, 조곡입니다. 약관에는 조곡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조곡이 돼도. 왜냐면 올해 여러분들이 약관도 조금 같이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아직 기본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관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조곡이라고 써드렸어요. 그냥. 예.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이항 집합 불능이 필요하다 판단 농지. 피해 사실.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했었잖아요. 근데 농지 전체에 이항 집합 불능이다. 라고 한 대상을 뭘 조사한다고요? 이항 집합 불능 조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상하는 재. 그래서 뭐예요? 보상하는 재를 할 때 약간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만져보고, 뽑아보고, 다듬어보고, 뭐 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농지를 가가지고, 농지 및 작물 상태잖아요. 농지를 가서 작물을 주물주물하고 만져보고, 뽑아보고, 맡아보고 하면서 작물의 상태를 보고, 이게 보상하는, 즉, 약관에 정하는 보상하는 재로 피해가 맞냐, 안 맞냐. 즉, 병충해로 피해가 입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하명 나방으로 피해를 입었냐. 그럼 면책이다. 만져보고. 요거는 도열병이다. 맞다. 책임지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뭐 갖고요? 농지와 작물의 상태를 보고, 그죠? 보상하는 재로 피해가 입었냐. 항상 뭐 모든 게 보상하는 재. 이걸로 와야 돼. 일단 이게. 얘가 1번 타자로 와야 됩니다. 이 오고, 그리고 나서 뭐가 발생해야 돼요?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손해는 났는데 재는 없어. 사장님이 술 취해갖고 아이고 내가 이놈의 농사를 안 지어버려 했었다고 노타리 치고 와서 온 돈을 갈아 엎어버렸어. 각시가 신고해요. 아니 우리 집은 그냥 노타리 쳐버렸어라. 보험금 주시오. 근데 어찌 노타리 쳤다요? 뭐 태풍 와버렸어요. 아니 우리 신랑이 농사 못 짓겠다고 여러 노타리로 갈아 엎어버렸어. 노타리로 갈아 엎었다. 신랑이 갈아 엎었다. 자연재해입니까? 조수에는 될 수 있겠네요. 그 전에 짐승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조수해라 그러면 또 깝깝하네요. 이것도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조는 보험금 지급 구조는 항상 뭐다? 보상하는 재해가 분명히 발생돼야 되고 그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나야 손해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약자 사장님이 나 농사 못 지겠다고 각시하고 싸움하고 와서 노타리 쳐버렸다. 그러면 손해는 났어 분명히. 손해는 났잖아요. 수확을 하나도 못 하니까. 근데 왜 손해가 났냐 이거지. 얘로 인해 손해 났냐. 근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손해 난 것이 아니라 계약자의 의도된 행위로 인해 손해 난 거기 때문에 보험자가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보상하는 재해를 확인할 때는 뭐라 그러세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할 때는 농지를 방문하라겠죠. 농지를 방문하고 작물의 상태. 아까 그랬죠. 작물도 뽑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장화 신고 들어가서 차 뽑아보면서 보고 또 눈 안 좋으신 분은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어서 확대시켜서 보고 좀 멋있지 않나요? 딱 찍어서 그럼 찍어서 못한다냐 뭐 이래들 쫙 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래야 이 신뢰감이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넌 가서 아이고 피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좀 보라 말이에요. 안에 봤어라. 아니 봐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쫙 보고 그리고 고개도 갖다서 고민되고 말이야. 좀 뽑아보기도 하고 싹 보기도 하고 안 되면 카메라 쫙 찍기도 하고 이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하 저거 제대로 조사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가서 계약자고 그랑께라 피해 있네 오케이 사람 조사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근데 얼마나 있어 조사해봐야 알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항상 들어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인데 실제 경작이 뭐라 했습니까? 용어의 정의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경작 면적 가입일자 기준으로라고 했잖아요. 가입일자 기준. 가입 언제 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입하는 기준으로.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 근데 조사할 때는 경작이 안 돼 있어.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어. 자, 실제 경작 면적입니다. 가입입니다. 가입이 벼 같은 경우는 지금 4월달부터 6월달까지 가입하거든요. 5월 10일날 가입했다고 해요. 이때 가입할 때에 이제 실제 경작 면적 조사를 해보니까 1000m 제곱이었어요. 1000m 제곱이었는데 조사를 가왔습니다. 실제 경작 면적이 이제 여기 뭡니까? 이항직파. 이항직파는 보험기한 언제예요? 7월 3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조사는 언제예요? 8월 1일 이후부터 해요. 왜냐면 그때까지 이항을 못 해야 보험금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항직파 조사를 언제 갔냐면 이제 8월 2일 날 조사를 갔을 때 이때 가서 실제 경작력 문제를 보니까 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1000은 맞아. 1000은. 근데 여기에가 타작물이 뭐 있더라. 타작물도 그럼 좀 없으니까. 중봉.
둔봉이라고 혹시 아신가요? 둔봉입니까? 둔봉, 맞아. 아, 참말로. 둔봉이라면, 여기 뭐, 둔봉은 뭐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물을 가둬 놓는 것이잖아요. 예, 비닐을 딱 파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한 300 정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논가리만 해놨어, 이게. 논가리, 뭐, 논둑 정리. 이렇게 해놨을 때, 뭐 논둑 정리 쑥 해놨어요. 그때 이 집의 실제 기념력은 얼마입니까? 예? 700. 하면 얘는 가입할 때도 얘가 이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실제 기념일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 기념일 얼마? 700입니다. 계약자가 여기다가 계속 농사를 못 짓 같은 게 이 700에다가 일부 뭘 심었냐면 고추. 이 층인데 고추를 심을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심게 해놨어요. 이 집의 실제 경작면적 얼마입니까? 실제 경작면적 700? 실제 경작면적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가 무슨 일자? 가입일자. 가입일자. 가입일자면 5월 10일 날 고추. 고추 날짜 안 들었네. 6월 2일 이렇게 6월 2일 날 고추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조사했어요? 8월 2일 날 조사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5월 10일 기준으로 얘는 뭐예요? 실제로 경작을 할 수 있는 면적이었죠. 여기가.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에 타작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둔봉이 있다. 그럼 아예 이거는 농사를 질 수 없는 면적이에요. 실제 경작을 못한 면적이죠. 그래서 이때는 둔봉이 있을 때는 여기 700이 실제 경작 면적이고 타작물이 있었다. 그러면 조사는 8월 2일 날 했잖아요. 분명히 5월 10일 날은 다 배를 심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실제 경작 면적이 1000이 됩니다. 1000.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한다라고 했고요. GPS 면적 측정기.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집이 들어있다. 그러면 경작 면적 무조건 빼는 거예요. 건물이 들어있으면 경작 면적 빼겠죠. 콘크리트 쳤다. 경작 면적 뺍니다. 콘크리트에다가 여기에 농자재 창고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농사 못 짓겠잖아요. 근데 실제 경작 면적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니죠. 이제 얘는 포기하는 거죠, 여기는. 여기는 별을 안 심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실제 경작면적이 1000이라고 했잖아요. 고추가 있을 때는. 그럼 별을 심는 면적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예. 이 농지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농지가 1000이 진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아,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경작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둔봉이가 영원히 농사를 못 짓는 거. 묘지, 그 다음에 주택, 이런 것들에서 실제 경작 면적 빼요. 경작할 수 없겠죠. 지붕에다가 뭐 벼를 심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작을 못하는 건 실제 경작 면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은 GPS 면적 측정기, 뭐 기계 있어요. 면적이 이제 그런 걸로 하고요. 실제 경작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한다. 요거. 자, 보니까 이 집처럼 실제 경작 면적, 원래는 가입할 때 가입을 1000으로 했다고 해요. 1000으로. 그때 이제 처음 가입할 때는 실제 경작 면적이 1000이기 때문에 1000으로 가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8월 달에 2일 날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가 둔봉이 있더라. 둔봉이라든가 묘지가 있거나 뭐 이렇게 했다. 300이 있더라. 이때는 뭐예요? 원래 여기는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이었잖아요. 어떤 작물이든지. 그래서 이럴 때는 몇 프로 차이 나요? 30% 차이 나죠? 30% 차이 날 때 이때는 뭐예요? 10% 이상 차이 난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계약사항을 변경합니다. 변경. 그래서 1000이 아니라 700으로 가입 면적이 바뀌어요. 가입 면적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바꾸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입 면적이 바뀌면 보험 가입 금액이 줄어들어요. 줄어드나요? 그러겠죠. 만약에 1000만 원에 가입했다. 원래는. 근데 700밖에 농사를 못 짓다면 만약에 700만 원으로 바뀌겠죠. 예.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왜 바뀌어요? 실제로
손해 난 만큼 보상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은 나락을 700만 원치만 심었다는 얘기, 벼를. 1000만 원치 심은 게 아니라, 이양한 게 아니라 700만 원치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최고 한도가 얼마예요? 7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제 사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니까 가입 면적이 1000이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임야예요, 임야. 임야가 뭐 3만 미터 제곱이에요. 그 중에 1000을 보험에 가입해놨어요. 이제 가스리터 미터를 싹 따듬어가지고. 그러면 1000을 가입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8월 2일 날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딱 털을 닦아놓은 게 2000이에요. 몇 프로 차이 나요? 어쨌든 차이는 나죠. 이때는 늘어난 거예요. 증이에요, 감이에요. 증. 얘는 뭐예요? 감된 거잖아. 그쵸? 감됐으니까 가입금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1000에서 2000으로 늘어났죠. 계약상 변경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니,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공부하세요.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럼, 실제 경장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예, 실제 경장 면적이 보험 가입자. 여기 이날 조사입 2000이고 얘가 지금 가입이 1000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에 대비해서 얼마? 100% 이상 늘어났죠. 그때는 지금 뭡니까? 그 계약상을 변경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한 것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상 변경합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중이든 감이든 필요 없어요. 대신, 이제 여러분 이게 좀 더 심한 과정이긴 한데, 이렇게 계약을 바꿔요. 바꾸고 대신 가입 금액 있죠. 보험 가입 금액. 가입 금액은 불변입니다. 당초 가입 금액 한도로 끝내. 가입 금액은 증액 안 해줘요. 가입 금액은 계약상이 변경, 계약 기간 중에 계약상이 변경되면 가입 금액은 줄거나 그대로입니다. 이 늘었으니까 얘가 1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가입해 준 게 맞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해준 게 맞겠지만 1000만 원만 해줍니다. 이 집은 손해가 나더라도 절반만 보상받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집이 피해가 있어서 수확량이 얼마가 나왔냐면 2000으로 했잖아요. 이제 2000으로 가입은 해줬어. 그래서 2000kg가 이제 보험에 가입됐다. 근데 수확을 해보니까 1400kg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집은 피해율이 몇 프로예요? 이거 봐서는 2000kg에서 1400이니까 600이 감된 거죠. 얼마에서? 1000에서 2000에서 2000에서 30%예요. 그러면 이 집은 지금 실제로 하면 이분은 30%만 보상받으면 돼요. 근데 얼마에서? 2천만 원에 대한 30%. 자부담 20 빼면 20%라면 2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받아야 맞겠죠. 근데 100만 원만 받잖아요.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더라. 어쨌든 간에 실제 경장면에서 계약상을 변경하는 경우는 어떤다? 그 가입면, 실제 경장면이 가입면적 대비 늘든 줄든 간에 얼마 이상 차이 나면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상이 변경된다. 밑에 아까 설명드렸죠. 답은 봐보세요. 이양 집합불능농지 판정 기준. 요것은 별 하나 드릴게요. 별. 이양 집합불능농지 판정 기준 봐보세요. 판정 기준. 보상하는 손해로 있죠. 보상하는. 여기도 애매하죠. 보상하는 채로 손해가 이양 한계일까지. 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이양 한계일은 7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를 이양 직파를 못한 경우 이양 직파불능 피해로 본다. 요것만 좀 참고해 주세요. 이양 직파불능 농지의 전체를 이양을 못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양 직파불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0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자 600제곱미터를 이양을 했어요. 얘는. 근데 이 400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묘가 없어. 그래서 이양을 못한 거예요. 이양을. 그럼 이거 이양 직파불능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이양 직파불능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얘까지 못해야 된다고. 보상하는 손해로. 그렇지. 전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라번. 통상적인, 그러면서 뭐 해야 한다고? 통상적인 영농활동도 했는가 봐요. 야, 당신은 일부러 보험에 해놓고
어차피 이양 안 하고 가입 금액 1,000만 원이면 병원을 먹으려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농사를 지려고 준비를 했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영농활동 여부를 따져보는데 그때 이 네 가지 꼭 좀 새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어요? 논가리. 아까 수평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야 이양기가 딱 그 센치에 딱 깊이 들어가서 착착착착 뽑아놨거든. 근데 수평 안 맞추면 울퉁불퉁하면 물에다가 그냥 놔둬버리니까 붕 떠버려, 이양하자마자. 어쨌든 너무 또 흙이 너무 높이 올라 있으니까 뿡 들어가게 되면 뭐 전체가 흙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평을 맞추는 논가리. 그 다음에 논뚝 있죠. 논뚝 정리, 빕니다. 풀 같은 거 베고. 그 다음에 이 동물, 벌레, 생물들 있죠. 미꾸라지보다 좀 큰 거 있어요. 입이 쭉 튀어나온 놈. 이런 놈이 이제 논뚝을 막 구멍을 파고 왔다 갔다 한 놈들이 있어요. 물이 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논뚝 정리, 논뚝을 빵빵 쳐가지고 반드시 막아요. 시장 가면 있어요. 몸에 좋다는 거. 네, 자, 그래서 논뚝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료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료 뿌려야 얘네들이 이양을 하면 잘 자랄 거니까. 그리고 제초제도 살포해 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냐 없냐 이렇게 보시고 가로놓게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2양 재직합, 이양 직파분론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제2양 재직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